퇴사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행은 안 갔나요? 이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퇴사하고 한 달 정도는 거의 매일 트립닷컴에 들어갔고요. 항공권 찾아보고 어디가 좋을까? 일본에 갈까? 유럽은 어떨까? 진짜 매일 검색했어요. 근데 결국 저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퇴사하고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퇴사한 이유 자체가 공부였어요. 회사 다니면서 계속 느꼈던 게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퇴사했는데 막상 퇴사하자마자 여행 간다는 게 저한테는 목적이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여행이 싫어서 안 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고 싶었고 퇴사하면 다들 여행 가잖아요. SNS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지금 아니면 언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여행을 간다면 분명 여행은 행복할 거예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도 하겠죠. 근데 여행이 끝난 다음 날엔 집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그대로 제가 취득하려 했던 자격증 책이 있을 거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여행은 잘 다녀왔는데 이제 공부해야지, 이 허탈함이 저는 더 클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기 싫은 걸 먼저 해보자. 퇴사 직전에도 연차가 꽤 남아있었는데 첫 일주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계속 쉬었습니다. 그때는 쉬는 게 필요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근도 너무 많이 했고 일에 너무 깊게 몰입해서 몸도 머리도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은 진짜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게 회사 다니면서 하던 공부랑 다르더라고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집중이 안 됐어요. 생활 리듬도 깨져 있었고 공부하는 습관도 사라져 있었고 매일 책상 앞에 앉는 것조차 적응이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습관을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긴 습관이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을 무조건 오전에 먼저 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 가장 미루고 싶은 거, 그걸 먼저 끝내요. 그러면 남은 하루가 너무 편합니다. 예전에는 놀고 있어도 계속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공부해야 하는데, 이거 끝내야 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끝내니까 그 이후에는 유튜브를 보든 게임을 하든 산책을 하든 죄책감이 없어요. 멘탈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때 여행을 갔으면 어땠을까? 분명 좋은 추억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행 비용이 그냥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미리 써버린 돈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여행을 안 간 걸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든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도 퇴사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선택한 거라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시작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써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의 즐거움은 며칠이지만 습관은 앞으로 몇 년을 바꿔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만 안 다니면 공부 엄청 할 텐데, 이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퇴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일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안에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없었구나. 그래서 처음 한 달은 공부를 많이 한 것보단 매일 책상 앞에 앉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집중이 1시간도 안 되고 어떤 날은 정말 하기 싫어서 책만 펴놓고 있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오늘도 앉았다, 그걸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은 뭘 배울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루는 게 습관이었다면 지금은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죠. 예전에는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가 더 재밌어지면 시작하고, 의욕이 생기면 시작하고, 동기부여가 생기면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시작하고, 귀찮아도 앉아있고, 조금이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제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꾸준히 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퇴사 후 얻은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보다 공부한 내용보다 나는 마음먹으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게 가장 컸어요. 오히려 지금은 여행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현실을 잠깐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이제는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나서 정말 마음 편하게 떠나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떠나는 여행은 분명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내가 이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미룬 게 아니라 더 행복한 여행을 위해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퇴사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전에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여행을 다녀와야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매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해야 할 건 했다. 이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뤘다면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퇴사하고 가장 잘한 일은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은 분명히 있겠죠. 공부가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고 불안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왔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여행을 참은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목표를 우선한 선택이 결국 나를 편하게 만들어줬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퇴사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남들이 먼저 하라는 것보단 내가 왜 퇴사했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는 것. 그게 후회 없는 퇴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 기준에 맞춰지거든요. 우리 물류회사 있죠? 미국의 이런 물류회사는 가장 대표적인